2014년도 1회 전기자기약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기자기약 공식이 중요하다는 거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예. 그래서 전기자기약은 공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것에 비례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식만 암기하시지 마시고요. 그 암기한 공식 가지고 간단한 계산 문제로 계속 연습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2014년도 1회 전기자기약 기출문제 해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전기 쌍극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 보기를 보면 전개와 거리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기 쌍극자의 전개의 세기 공식, 제가 요거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서 잘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와 같이 전개와 거리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요건 이 문제 답은 2번인데요. 전개의 세기는 거리 3승에 반비례한다. 그죠? 전개의 세기는 거리의 3승에 반비례한다. 이게 답입니다. 자, 다른 보기 한번 볼까요? 반경 방향의 전개 성분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아니죠? 거리의 3승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전위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전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죠? 그래서 전위는 거리 3승에 반비례한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간격에 비해서 충분히 넓은 평행판 콘덴서의 판 사이에 비유전율 입시론 S인 유전체를 채우고 외부에서 판의 수직 방향으로 전개 이 제로를 가할 때 분극 전하에 의한 전개의 세기는 몇 볼트 퍼 메타인가? 이 문제를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평행판 콘덴서 판 사이에 비유전율 입시론 S인 유전체를 채우고 외부에서 판에 수직 방향으로 전개 이 제로를 가할 때 이 판 사이에 분극 전하에 의한 이 안쪽의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유도하는 식이 있긴 한데요. 이거는 뭐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역시 그냥 공식으로 암기해 두시면 다음에 이거가 이제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바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시면, 해설이 이해가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뭐 이게 안 되시면 그냥 이런 평행판 콘덴서 급한 사이에 전개의 세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고 넘어가는 문제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공기 중에 있는 지름 2m의 구도체에 줄 수 있는 최대 전하는 약 몇 쿨롱인가? 단, 공기의 절연 내력은 3000kV/m이다. 여기서 이 kV/m, 이거 어떤 단위죠? 전개의 세기 2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절연 내력이 전개의 세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지름을 주고 전개의 세기를 주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최대 전하량을 구하라는 문제죠. 그러면 절연 내력, 즉 전개의 세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전개의 세기 공식 4파이 입시론 아래 제곱분의 Q지요. 그런데 공기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전율이 입시론 제로, 공기 중에 유전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4파이 곱하기 공기 중의 유전율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 이게 반지름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지름 2m를 줬습니다. 그럼 반지름 어떻게 될까요? 1m 되겠네요. 그럼 요 R이 1이고요. 얘 앞에 있는 얘를 공학용 계산기에다 놓고 계산을 해보면 9 곱하기 10의 9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식은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분의 전하량으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에서 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Q를, 전하량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얘 넘어가야겠죠. 곱해준 형태이기 때문에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2 곱하기 10의 9승이 나눠졌고요. 요 아래 제곱, 반지름의 제곱은 나눠준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2의 전개의 세기에 곱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 절연 내력 3000kV/m죠. 그래서 3000 곱하기 kV이기 때문에
그냥 볼트 퍼 메타 단위로 환산을 하면 10의 3승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300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반지름 좀 전에 1m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m의 제곱 곱하기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 얘를 공학용 계산기에다 넣고 계산을 해보면 3.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요 절연 내력이 전개의 색이었다는 거. 요 단위를 보고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문제가 이런 식으로도 나오니까 여러분 영상 보시고 꼭 혼자서 한번 풀어 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와 전류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와 전류손, 와류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와 전류손, 와류손의 공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와류손의 공식은 철심의 단면적 곱하기 철심의 도전율 곱하기 주파수의 제곱 곱하기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 곱하기 철심 두께의 제곱으로 와전류손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문제를 하나씩 보면서 대조해 볼까요? 자, 1번 도전율이 클수록 작다. 도전율이 커지면 와류손도 커지겠죠. 그래서 1번 틀린 거고요. 주파수에 비례한다. 주파수에 비례하긴 하는데 주파수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최대 자속 밀도 1.6승에 비례한다. 와류손의 공식은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거고요.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맞지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도 좋은 문제인데 이 와류손, 이 공식도 심심치 않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공식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방송국 안테나 출력이 W와트이고 이로부터 진공 중에 R메타 떨어진 점에서 자개의 세기의 시료값 H는 몇 암페어 퍼 메타인가? 이 문제를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이게 방송국이고요. 방송국 안테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로부터 R메타 떨어진 점에 자개의 세기의 시료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고유 임피던스 공식을 통해서 전개의 세기를 구한 후에 포인터 벡터에 이 전개의 세기를 대입을 해서 자개의 세기의 시료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문제에서 무슨 뭐 숫자를 단서로 주거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암기하고 가는 그런 문제로 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6번 평행판 콘덴서의 극판 사이에 유전율이 각각 입시론 1, 입시론 2인 두 유전체를 반씩 채우고 극판 사이에 일정한 전압을 걸어줄 때 매질 1, 2 내의 전개의 색이 2원, 2투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로 옳은 것은 문제의 그림을 보면 유전율이 입시론 1인 유전체와 유전율이 입시론 2인 유전체가 반반씩 채워진 이런 콘덴서에 전압을 가한 그림이죠. 근데 입시론 2는 입시론 1의 유전율이 4배랍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보기에서 성립하는 관계를 찾아라. 이 문제인데요. 보기를 보면 이 2번 전개와 1번 전개의 그런 관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유전체 내의 경계면의 조건, 굴절의 법칙에 관련된 그런 공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자, 전속밀도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2번 전속밀도 곱하기 2번 코사인 세타다. 요 공식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뜻이 유전체 내의 경계 조건에서 전속밀도의 수직 성분은 서로 같다.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콘덴서에 이런 식으로 전압을 가하면 전개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전체 내 경계 조건에서 전개가 수직일 때 전속밀도는 1번 전속밀도와 2번 전속밀도가 같다. 그죠? 이게 그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전속밀도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입시론,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1번 전속밀도, 여기 전속밀도는 입시론 1번 곱하기 2원 코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콘덴서의 전개가 수직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각도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입실론 1, E1는 입실론 2, E2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입실론 2는 입실론 1의 4배라고 했죠. 예, 여기 써 있습니다. 입실론 2는 입실론 1의 4배다. 그러면 식이 이 입실론 2에다가 4 입실론 1을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E2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 곱해진 4 입실론 1은 넘어가야겠죠.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E2는 4 입실론 1분의 입실론 1. 그래서 입실론 1끼리 약분이 되면 입실론 2는 4분의 입실론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그림과 같은 콘덴서에 이렇게 전압을 가하면 전개는 수직으로 진행한다는 거. 그래서 1번 수직 성분이 전속 밀도와 2번 수직 성분인 전속 밀도가 같다는 거. 그래서 D1 코사인 세타 1, D2 코사인 세타 2 이 공식을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D가 입실론 2로 나타내질 수 있다는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알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역시 뭐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해결할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여러분 영상 보시고 꼭 혼자서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혼자서 하시면서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건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해하실 때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단면적이 S, 길이가 L, 투자율이 μ인 자성체 자기 회로에 권선을 n회 감아서 I의 전류를 흐르게 할 때 자속은, 문제를 딱 봐도 공식 문제지요. 자속에 대한 공식을 구해라. 이 문제입니다. 자속은 자기 저항분의 기자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저항은 μ S, 요 S가 소문자가 아니고요. 대문자 S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면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저항은 투자율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로 나타내어지고요. 기자력은 권수 곱하기 전류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고요. 기자력을 위에다 이렇게 넣어서 식을 정리해 보면 μ S분의 L분의 NI는 번분수 2개 이렇게 곱해서 분모로 가고요. 2개 곱해서 분자로 가면 이런 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자속의 공식이 이거다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는데요. 우선 요 자기저항 얘도 문제에 자주 나오거든요. μ S, 요 대문자 S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μ S분의 L 얘도 암기해 주시고요. 기자력 얘도 암기해 주시고 자속도 암기해 주신다면 얘를 유도해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7번엔 4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번 손실 유전체 일반 매질에서의 고유 임피던스는, 딱 문제 봐도 이건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답은 4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하나는 알고 가자고요. 고유 임피던스의 공식은 루트 입실론분의 투자율.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가면 고유 임피던스는 자개의 세기분의 전개의 세기라는 거. 이 문제에서는 요거 공식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도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손실 유전체에서의 고유 임피던스는 얘라는 거, 요것도 암기해 주시고 여기서 또 보너스로 고유 임피던스 공식 얘 하나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번 자기 감자율이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비투자율이 100에 막대형 자성체를 자개의 색이 500A 턴 퍼 메타의 평등 자개 내에 놓았을 때 자와의 세기는 약 몇 웨버 퍼 메타 제곱인가? 만약 문제에서 감자율 얘를 주지 않았다면 그냥 공식은 얘가 됐을 겁니다. 그죠? 이게 자와의 세기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감자율을 줬기 때문에 1 플러스 가로 비투자율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곱하기 자기 감자율 곱한 이 값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감자율을 주면, 문제에서 감자율을 주면 공식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낼 공식을 찾아냈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한번 쭉 적어보고 그 단서를 공식에다 대입해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자, 우선 공기 중에 투자율, 입시론 제로는 이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쯤이면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리고 문제에서 비투자율 100 줬죠. 요 비투자율의 요 단위 요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투자율은 단위가 없어요. 예. 요 삭제 부탁드리고요. 자기감자율이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줬죠. 자기감자율. 그 다음에 자개이색이 H는 500 암페어톤/메타. 자개이색이도 문제에서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찾아낸 단서 가지고 문제에다 적용을 해 다음에 그 다음에 답을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 중에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비투자율 마이너스 1, 비투자율 100 줬죠? 마이너스 1 나누기 1 더하기 비투자율 마이너스 1, 비투자율 100 마이너스 1 곱하기 자기감자율인데 얘가 25가 아니라 2.5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자개의 세기 500 해서 얘를 계산기에다 놓고 때리면 4.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웨버/메다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자기감자율을 줬다는 거. 자기감자율을 줬을 때의 자와의 세기 공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거 꼭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전류가 흐르고 있는 금속선에 있어서 임의 두 점 간의 전이차는 전류에 비례한다. 네, 맞죠? 전류가 흐르고 있는 금속선에 있어서 임의 두 점 간의 전이차 V는 IR, 그죠? 얘도 V는 IR이 되겠고요. 전류에 비례한다, 그죠? 이 전류가 커지면 얘가 커지니까 전류에 비례하는 게 맞지요. 네.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저항의 단위는 옴을 사용한다. 얘도 맞죠. 금속선의 저항 R은 길이 L에 반비례한다. 자, 저항 R 공식 뭐죠? 저항률 고유저항 곱하기 면적분의 길이죠. 그래서 이 길이와 저항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저항률의 역수를 도전율이라 한다. 얘도 맞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1번 전속밀도 D가 이거 1대 전속의 단위 체력당 발산량은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 그냥 암기하고 갈게요. 네, 다음 문제 12번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는 자유공간 x가 0보다 큰 영역에는 비유전율이 2인 유전체가 있다. 자유공간에서 전개 2는 10AX가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한 경우 유전체 내의 전속밀도는 자, 문제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XY 좌표평면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X가 0보다 작은 영역. 여기가 1, 2, 3, 4 이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쪽이 X보다 작은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쪽입니다. 이쪽이 X가 0보다 작은 영역이 되는 거고요. X가 0보다 큰 영역. 이쪽이 되겠죠? 이쪽이 X가 0보다 큰 영역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비유전율 입실론 S가 2인 유전체가 있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있는 유전체와 여기에 있는 유전체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Y축, 이 Y축이 경계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 자유공간에서, 이쪽이죠? 자유공간. 이쪽에서 전개 2가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한 경우, 경계 2가 이쪽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입사를 했답니다. 수직으로. 얘가 전개입니다. 이때 유전체 내, 이 유전체 내에 전속 밀도를 구해라. 이겁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유전체 경계면에 전개가 수직으로 입사했을 때는 두 유전체의 전속 밀도의 크기는 같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식은 D1 코사인 세타 1은 D2 코사인 세타 2 이 공식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D 뭘로 나타내어진다고요? 입시론 2로 나타내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입시론 2 코사인 1이 되고요. 얘도
예, 이렇게 입실론 2, E2의 코사인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죠. 입사각은 90도이기, 입사각은 수직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입실론 1과 입실론 2는 90도가 아니고요. 얘는 0도입니다. 예,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0도는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식이 이렇게 예, 정리가 되는 거죠. 유전체 1번. 이쪽의 유전율은 자유공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공기 중의 유전율 입실론 제로가 되고요. 이 원은 문제에서 10AX라고 했기 때문에 10AX를 대입을 하면 전속밀도 D는 입실론 제로 10AX가 됩니다. 그래서 유전체 내의 전속밀도는 얘가 되겠네요. 그죠? 유전체 1번의 전속밀도와 유전체 2번의 전속밀도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또 문제에서 물어본 유전체 내의 전속밀도는 입실론 제로 10AX, 그래서 10 입실론 제로 AX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문제에서 이 영역과 이 영역이 XY 좌표에서의 영역이라는 거, 요것만 알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겠죠.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면의 조건, 굴절의 법칙, 이거 많이 나오죠. 이때까지 저랑 함께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이 내용이 많이 나온다는 거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꼭 암기도 암기지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 문제지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식을 암기하는 것도 암기하는 거지만 문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가야 되는 문제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면의 조건, 이 내용 좀 신경 써서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평면 도체 표면에서 D메타 거리에 점전하 Q 쿨롱이 있을 때 이 전하를 무한 원점까지 운반하는 데 필요한 1은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평면 도체 표면에 D메타 떨어진 이 점전하를 저기 무한 원점까지, 여기가 무한 원점이라고 해봅시다. 여기까지 운반하는데 1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1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반한 1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반한 그때 필요한 1을 빼주면 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건데 우리 그렇게 구하지 말고요. 이 문제는 평면, 무한 평면 도체에서 D메타 떨어진 그 점전하에 그 작용하는 힘, 영상력이죠. 우리 영상력 구하는 공식 뭐였죠? 16 파이 입실론 제로 D의 제곱분의 Q의 제곱이었죠. 이거 기억하시나요? 영상력, 이거 지금쯤이면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필요한 1은 그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1은 16 파이 입실론 제로 떨어진 거리 분의 Q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워낙에 FM대로 이 문제를 푼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기는데 필요한 1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긴 1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필요한 1을 구하는 거예요. 적분을 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영상력에다가 거리를 곱해주면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이 영상력, 평면 도체에서 R메타 떨어진 거리에 그 점전하에 작용하는 영상력에 그 떨어진 거리를 곱해줘서 우리는 1을 이렇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뭐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문제와 답을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번 대지면에 높이 h로 평행하게 가설된 매우 긴 선전하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은? 문제를 보면 이 힘과 지면부터 그 대지면에서의 높이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대지면의 높이 h만큼의 그 떨어진 거리에 평행하게 가설된 매우 긴 선전하, 뭐 전선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지면에서부터의 이만큼 떨어진 그 선전하가 받는 힘은 이 거리와 어떤 관계를 갖냐, 이 문제인데요. 이것도 보면
이 대지를 무한 평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영상력에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점전화가 아니라 선전화잖아요. 그래서 그 선전화의 영상력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식을 보면 이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 영상력과 이 떨어진 거리, h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무한평면 도체, 그러니까 대지면과 그 선전하와의 그 작용하는 힘은 이런 식의 문제밖에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뭐 대지면으로부터 뭐 선전하고 받는 힘 나오면 h에 반비례한다. 이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5번 그림과 같이 균일하게 도선을 감은 권수 n 단면적 S메다 제곱 평균 길이 L메타인 공심의 환상 솔레노이드 I 암페어의 전류를 흘렸을 때 자기 인덕턴스의 값은 자기 인덕턴스를 물어본 거죠. 그리고 요 공 아니라 요거 S는 이 철심의 단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면적. 자, 이런 원형 철심에 코일을 감아놓은 이런 그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하죠. 이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 얘죠. 예, 인덕턴스는 이 원형 철심의 그 중심에서의 그 길이 분의 투자율 곱하기 철심의 단면적 곱하기 건수의 제곱. 얘가 이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입니다. 얘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뭐 숫자를 대입할 수 있는 숫자를 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 공식을 뭐 다른 형태로 한번 변형을 해봐라. 예,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보면은 그림에서 투자율을 그냥 공기 중에 투자율만 줬죠. 그래서 얘가 그냥 공기 중에 투자율이 돼서 이 식에다가 이 투자율 대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넣어주면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이 공식 꼭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겠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요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이 나온 이유는 요렇게 해서 유도가 되는 건데 꼭 이거 모르셔도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환상 솔레노이드에서의 자기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6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기 쌍극자에 의해 발생하는 전위의 크기는 전기 쌍극자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전위는 거리와 제곱에 반비례하죠. 이거 좀 전에 1번에서 나온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제곱. 그러면 요 제곱 여기 있죠. 그리고 자기 쌍극자에 의해 발생하는 자개의 크기는 자기 쌍극자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자개의 크기와 거리의 관계는 세제곱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거 1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전기 쌍극자에 대한 그런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겠죠. 그래서 전기 쌍극자에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전위와 거리의 관계, 그 다음에 자개의 크기와 거리의 관계가 많이 나오니까 전기 쌍극자 공식 꼭 알고 있어야겠죠. 자, 17번 문제 가겠습니다. 17번 자기 인덕턴스 L1, L2와 상호 인덕턴스 M 사이의 결합 계수는 자, 상호 인덕턴스 공식에 M은 K 루트 L1, L2 이 공식이 있죠. 여기에 이 K를 결합 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합 계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얘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결합 계수와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L1, L2분의 M 1번이 되겠네요. 이거랑 똑같은 문제도 많이 나왔고요. 여기서 하나 더 알고 가는 지식이 있다면 이 결합계수 K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얘도 그냥 얘가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하나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가겠습니다. 18번 정전계와 정자계의 대응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답은 3번입니다. 2분의 1 CV 제곱은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로 정전계에 속하고요. 2분의 1 Li 제곱은 인덕턴스에 저장되는 에너지로 정자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 공식이 맞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럼 다른 식들은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19번 문제 가겠습니다.
19번 반지름이 A메타, 단위 길이랑 권수가 N, 전류가 I암페어인 무한 솔레노이드 내부 자개의 세기는 답은 1번입니다. 무한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개 세기의 공식은 그냥 권수에다가 전류를 곱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무한 솔레노이드의 내부의 자개의 세기. 예.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20번. 무한장 직선형 도선에 I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경우 도선으로부터 R메타 떨어진 점의 자속 밀도는, 자, 이 문제도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무한장 직선 도선에 여기에 전류를 흘렸답니다. 네, I암페어 전류를 흘렸을 때, 요 R메타 떨어진, 요 대문자네요. 네, R메타 떨어진 요 점의 자속 밀도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 우리 많이 봤죠? 네. 이거 설명할 때 제가 이거 그림 많이 그렸을 겁니다. 무한장 직선 도선에 R메타 떨어진 점의 자개의 세기. 이 공식 기억나시나요? 이때 자개의 세기 공식은 2파이 떨어진 거리 R분의 I였지요. 단위는 암페어 퍼 메타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때의 자속 밀도를 구해볼까요? 자속 밀도는 지금쯤이면 이것도 암기하실 만도 하신데, 자속 밀도는 투자율 곱하기 자개의 세기로 나타냅니다. 예,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그냥 이 투자율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투자율 곱하기 H는 투자율 곱하기 2파이 R분의 I가 되겠네요. 그죠? 이 투자율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자개의 세기에 투자율을 곱하면 자속 밀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죠. 이 문제 역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여러분 영상 다 보시고 나서 혼자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써보세요. 예, 그래야 내 것이 될 확률이 커집니다. 자, 여기까지 2014년 1회 전기자기학 기출문제 해설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전기자기학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공식을 꼭 알아야 되겠구나, 이걸 느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전기자기학 공부할 때는 공식을 중심으로 해서 공식을 먼저 암기하신 다음에 그 공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연습을 많이 해주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2014년 1회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2회 전기자기학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